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 막바지 뭐 EPL, 라리가, 그다음에 세리에 LADBJ 같은 경우엔 마지막이죠. 그래서 그런 경기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오후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끝난 것도 있긴 한데, 일단은 뭐 메인으로 가져갔던 경기들은 뭐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들어오지 않을까. 일단은 뭐 축구는 오늘 인천 뭐 무난하게 잘 잡아줬고, 서울도 솔직히 오늘 아니면은 먼지기 건너 그래도 빠진 이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결국에 잡았고, 언더도 됐고, 롯데 경기도 배당이 더 좋았던 5이닝승 됐고, 그다음에 요코 경기는 처음에 이시카와 늙은이를 못 털더만 한 이닝에 이제 비기닝 만들면서 7대2. 설마 역전 당하진 않겠지. 1야에서 보통 5점 차면은 진짜 빡세긴 한데, 아무튼 일단 메인들은 다 순항 중이고, 나머지 뭐 경기들도 남아있는 거 있는데, 남아있는 거 화이팅하고, 뭐 저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오늘 계속 말했지만은 참 재밌는 시나리오, 물론 이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시나리오긴 한데, 재밌는 한 경기 있거든요. 멘트 잘 들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그리고 갈게요. 첫 번째 경기부터. 경기들이 많으니까 좀 간략간략하게 빠르게 가겠습니다. 웨스트햄드 이제 노팅엄인데, 뭐 그대로죠. 뭐 서머빌이라든지 안토니오 결장 중이고, 그다음에 노팅엄도 뭐 오도이, 그다음에 뭐 무릴로 여전히 미정이고, 아원이 뭐 결장 중이고, 뭐 동기부여는 노팅엄입니다. 근데 그 경기력이 뭐 그렇게 확 와닿진 않죠. 뭐 지난 경기도 솔직히 이 노팅엄이란 이 인간들 근본이 없잖아요.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챔스 그 우승도 하고 했지만은 그때보다 근본이 없고, 떨어질 팀이 떨어지는 게 맞긴 하죠. 그러면서 또 그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또 비겼다. 오늘 또 심지어 원정이다. 근데 이제 상대는 웨스트햄이다. 물론 맨유를 잡은 건 맞긴 하지만은 맨유도 뭐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롯데 좀 돌려주면서 경기했고, 그래도 뭐 잡은 건 대단하고 마지막 홈 경기다. 요종임이 걷어야 된다 있긴 한데, 그래도 이게 좀 재밌게 가려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, 이 노팅엄이랑 첼시랑 오늘 이기면은 찐 단두대 매치가 다음 이제 일정이 잡히거든요. 그럼 이제 시청률 폭발하겠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팅엄이 좀 잡아줘야지. 첼시, 그다음에 뭐 맨시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이제 컵 경기 우승도 못하고, 뭐 에스턴 빌라 3파전 아주 치열할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노팅엄 한번 보자. 배당도 뭐 높으니까 2배 넘어가니까, 그럼 뭐 그냥 동기부여적인 측면, 그 다음에 나머지 재밌는 걸 위해서 그냥 노팅엄 정도 보자. 그다음에 이제 레스터 대 이제 입스위치인데, 이 경기 뭐 큰 의미가 없죠. 큰 의미가 없습니다. 뭐 근데 이제 왜 들고 왔냐, 굳이 따지자면은 그거죠. 우리 레스터 동화를 썼던 우리 바디씨. 바디씨가 레스터에서는 마지막 경기죠. 솔직히 나이도 많기도 하고 이제 놔줄 때가 됐죠. 뭐 딴 데서 뭐 원래 이제 은퇴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더 뛰겠다 뭐 그러더만, 어디서 뛸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마지막 경기니까 뭐 동기부여 없다. 그래 최근에 뭐 경기력도 뭐 비등하고, 골도 뭐 준수하게 멀티골 받고 있고,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이기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뭐 레스터 승 볼게요. 웬만해서 그래도 팀의 상징적인 친구가 떠난다 이기잖아요. 어제도 라카제트 봤죠? 라카제트가 멀티골 박으면서 떠났죠. 이제 떠나죠. 그다음 이제 아스날 대 이제 아스날이 넘어가고, 뭐야 유벤 대 우디. 자, 이 경기 일단 유벤이 여전히 뭐 수비 쪽에 뭐 카룰로라든지 뭐 사보나 뭐 결장하고, 기존에 뭐 가발이라든지 브레메르라든지,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미드에 주전 미드인 케프란 티랑도 빠지고, 여전히 코포메이너스는 이정이고, 그래서 수비 라인이 좀 완벽하진 않아요. 캄비아소, 베이가, 켈리, 가티가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, 그렇게 나오면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한정적이라서 문제지. 일단 오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드에 두 마리 결장 중이죠. 결장 중이고,
그다음에 득점 1위 루카 여전히 빠져 있고, 그다음 토뱅도 다시 이제 또 뭐 못 나오죠. 지난 경기도 못 나왔고. 그래서 지금 뭐 득점 1위 뭐 루카랑 그다음에 이제 토뱅이 빠진다. 뭐 둘이 합작해서 19골 오버워시 아닙니까? 뭐 전력적으로도 많이 빠지고, 유벤은 뭐 챔스 방어를 해야 되고 우디 뭐 없잖아요. 뭐 유디 뭐 유벤 가야죠 뭐. 유벤 봐야지 뭐 어쩌겠노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몬차 대 엠폴리인데, 뭐 수비수 두 명이 빠지는 부분,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엠폴리 입장에서는 진짜 절호의 기회죠. 절호의 기회. 기회다 이거 진짜. 상대 몬차 뭐 세리에 일부 내에서 가장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, 이 경기만 잡는다면은 진짜 엠폴리가 강등에서 멀어질 수 있죠. 지금 엠폴리 같은 경우는 뭐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, 오늘 잡으면은 31점 바로 지금 뭐 레체, 베네치아 뭐 위로 올라가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베네치아, 레체 경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지만은, 이거 못 잡으면은 좀 위험하죠. 물론 다음 경기가 그래도 엘라스랑 경기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, 그래도 엄청 중요한 경기. 근데 몬차 입장에서는 뭐 굳이 따지자면 마지막 홈 경기,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오디네세를 잡아버리는 엽기짓을 보여줬다. 물귀신 작전으로 너도 같이 가자. 그렇긴 한데, 그래도 최근에 뭐 몬차보다 골을 좀 더 간간히 넣고 있기도 하고, 뭐 이거는 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엠폴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. 물론 엠폴리도 멍청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몬차보다는 낫지 않나. 엠폴리 승 봐야죠. 그리고 이제 파르마 대 이제 나폴리인데, 그 예전에도 오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, 그 볼륨 올리세요. 볼륨. 그 OBH님이 그 뭐야, 볼륨 올리세요. 볼륨. 저는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제 방송이 좀 뭐 소리가 작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볼륨 올리세요. 됐죠? 그 파르마 대 나폴리인데, 파르마 뭐 조전 수비스 뭐 발렌티 빠지고, 그 다음에 공격에 칸셀리에라든지 미아엘리 여전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, 그 다음에 나폴리가 지난 경기 로버츠가 빠졌죠.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, 본조르노 여전히 미정. 그 다음에 측면에 이제 헤수스도 여전히 결장 중. 요 경기 뭐 나폴리가 지금 자력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입장이다. 근데 이제 이 인간들이 갑자기 아약스 빙의했죠. 아약스도 중요한 순간에 꼬꾸라지더만. 이 인간들도 제노아 맞나 지난 경기. 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또 비겨가지고 또 인텔이랑 또 타이트하게 또 뭐 짜릿짜릿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. 뭐 단지 걱정되는 건 그거죠. 아약스 빙의 될까봐 또. 근데 뭐 실력적으로 봐도 나폴리가 좀 더 낫고, 물론 파르마도 동기부여는 있죠. 강등권 지금 싸움이 4점 차라는 거. 안전빵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이거 못 잡으면 우승 뭐 못할 가능성도 있고, 인간적으로 리그만 하는데 이 콘테야 뭐 잡고 우승하는 게 맞지 않나. 물론 마지막 경기가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은 잡을 때 잡아야죠. 그 다음 경기도 칼리아리. 저 경기는 나폴리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발렌시아 대 빌바오인데, 폴키의 수비수 주전 수비 미정이고, 코레이아 뭐 계속 빠져 있었고,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 결장이네요. 오늘 뭐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빌바오가 이제 거의 앞선들이 다 복귀를 했죠. 니코 윌리엄스 정도 빼고. 빌바오는 이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. 뭐 챔스 확정이기 때문에. 그리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유로파 컨퍼런스의 가능성이 있긴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 라이오랑 마요르카가 뭐 경기 하잖아요. 얘네들이 뭐 둘 다 지거나 비거나 또 하고, 그 다음에 막판에 얘네 둘이가 붙거든요. 그러면 또 기회가 또 열린단 말이죠. 그래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 경기 무조건 필사적으로 잡아야 되긴 해요. 근데 빌바오란 팀이 뭐 찌빠팀은 아니잖아요.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뭐 원정에서 그 헤타페 상대로 잘 잡아주기도 했고, 그리고 앞선도 복귀했고. 근데 발렌시아의 막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기도 하고, 또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의 경기, 그래도 이럴 때 발렌시아 한번 뭐 찍어 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하죠. 내가 뭐 발렌시아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. 그래서 발렌시아 승 볼게요. 그래도 은근 또 발렌시아가 빌바오 상대로는 뭐 강했던 시절에도 결국에는 뭐 홈에서 많이 잡았고, 빌바오가 마지막 경기가 그거잖아요. 바셀이랑 경기 있어서
또 심지어 홈이기도 하고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죠. 물론 아무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항상 빌바오가 이 바스크 전사들이 이 바셀 상대로는 많이 강했죠. 그 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, 둘 다 무승부 뜨면은 가려지냐고요. 뭔 둘이 무승부야? 빌바오랑 발렌시아요? 라요랑 마요르카는 승점을 계산해보면 알겠죠. 둘이 이제 해갖고 지금 48, 48, 47이잖아요. 그리고 오늘 발렌시아 이기면은 48점 충분히 뭐 가능성 있죠. 그 네 팀 오사수나까지 해갖고 4파전 갈 수 있다.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. 계산해보세요. 계산. 바야돌리드 알라베스인데 뭐 주전 수비수 2명 결장하네요. 바야돌리드 쪽에 뭐 타격이고 지금 알라베스는 강등권 싸움 중이죠. 근데 레가네스랑 4점 차입니다.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마치 위에 엠폴리 같은 느낌이죠. 오늘 이긴다면은 알라베스는 자력으로 강등 탈출 확정이 되죠. 왜냐? 지금 4점 차인데 이 경기 이기면은 나머지 한 경기 남는데 잔여 경기가 한 경기인데 4점을 얻을 수가 없죠. 이기면 3점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 이길 시 강등 탈출 확정이 된다. 매치업도 괜찮고. 근데 봐야 뭐 또 뭐 물귀신 작전 할 수도 있죠. 못 보낸다면서 같이 떨어지자 이러면서.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바야가 1차전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이제 잡았다는 거 뭐 무시 못하죠.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히려 알라베스가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그래도 나은 팀이죠. 물론 무승부가 너무 많은 건 많긴 한데 이긴 적이 좀 잘 없고 근데 그래도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수치가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강등 버프 좀 먹고 있죠. 최근 경기들 뭐 세비야, 소시, 뭐 꼬마, 발렌 뭐 이런 애들도 이기고 비기고 하고 뭐 빌바오 레알한테는 지긴 했지만 좀 아쉽게 졌고 뭐 강팀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1차전에 이제 맞대결했던 이 감독도 나갔기 때문에 조건적인 부분이 낮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이 좀 작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근본이 없는 인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알라베스 보는 게 맞겠죠. 알라베스.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. 여덟 번째는 잠깐만요. 내가 뭐 적어놨나? 됐고. 잠깐 물 좀 마실게요.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아약스 대 트벤테. 뭐 그냥 기존 부상자들에 추가적으로 가에이 주전 수비수 추가로 빠지죠.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포, 단라츠, 빈캐리 미정이긴 한데 뭐 그래 나오지 않을까. 기존에 라머스 빠져 있고. 근데 뭐 안 나와도 근데 상관은 없죠. 왜냐 어차피 트벤테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기 뭐 순위 변동은 있긴 하지만은 뭐 큰 의미가 없죠. 그래서 뭐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나올 수도 있고. 안 나오면 뭐 아약스 입장에서 호재죠. 왜냐면은 주포 라인들이니까. 아약스 뭐 지들이 뭐 자초한 거죠. 뭐 어쩌겠어요. 일단 이겨놓고 기다려야 됩니다. 근데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좀 손이 안 가긴 합니다. 근데 오늘마저 진다? 근데 오늘마저 진다? 비긴다? 마지막 홈 경기죠.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. 여러분 알죠? 네덜란드 리그가 폭동 존나 잘 나는 거. 그래서 막 중간중간 이번 시즌 돌이켜봐도 막 연기되고 갑자기 폭동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시도 때도 없이 폭동 일으키는 게 이제 이 네덜란드 리그 아닙니까? 경기 중단 사태까지 나오고. 그래도 트벤테가 최근에 원정에서 경기는 좀 별로기도 하고 뭐 인간이라면은 뭐 폭동 안 일으키려면 이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우승 다 걷어치우고 심지어 또 홈에서 또 비기고 진다. 어우 그럼 폭동하는 게 맞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외는 역배나 뭐 해외 기준이 뭐예요? 해외 오즈들이 본다는 거. 당연히 뭐 지금 경기 상태 봤을 때는 좀 손이 안 가긴 한데 방금 말했듯이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도 뭐 각 잡고 하겠죠. 인간이라면 진짜 오늘마저도 못 이긴다. 폭동하는 게 맞아요. 적득 당하던가.
그래도 그거는 아이스 찍고 못 이겼네, 폭동했네, 적득되니까. 뭐 스파르테 대 호벤인데 뭐 호벤 간단하죠. 크게 뭐 결정자 둘 다 없고 이길 시 뭐 자력 우승 확정입니다. 거의 뭐 얻어 먹는 셈이죠. 그리고 스파르테는 동기부여했죠. 유로파 컨퍼런스 프로까지는 1점 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호벤이 이 스파르테라는 팀도 약한 팀이 아니긴 한데 옛날부터 이 스파르테 상대로는 강했어요. 홈이든 원정이든 큰 차이 없이. 뭐 올 시즌도 1차전 2대1로 잡긴 했는데 뭐 월등한 경기력은 아니었으나 지금 뭐 승리의 DNA가 부르고 있는데, 물론 스파르테도 최근에 경기력도 좋고 그다음에 또 홈에서의 경기고 동기부여도 출중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호벤 앞에서 계기를 부릴 수 있을까? 요 경기는 뭐 어쩌겠어요. 자력 우승 확정지는데 뭐 호벤 뭐 볼 수밖에 없죠. 뭐 스파르테 프렌을 볼 건덕지는 뭘 말해야 되노? 뭐 최근의 경기력 상태 좀 비빌 수는 있겠죠. 근데 그래도 호벤슨.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알메런데 여전히 뭐 주포 페럿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없어도 잘 이겨주고 있고 요 경기 뭐 동기부여 없죠. 순위 싸움이고 알크마르가 뭐 마지막 홈 경기인데 뭐 유종임이 거두겠죠. 알메르 시티 뭐 강등 확정 팀이기도 하고 1차전도 뭐 힘들게 1대0으로 잡았던 부분. 근데 뭐 오늘은 마인 해주겠죠. 알크승 마인승까지 볼게요. 그 다음에 11번째.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부탁드릴게요. 좀 목을 풀어야 되거든요. 자, 드디어 여러분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이번 주 무슨 요일부터 했나, 내가 목요일인가 수요일부터가, 아무튼 뭐 목요일인가 수요일부터 말했던 아주 재밌는 경기, 재밌는 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, 뭐 개인 분석하잖아요 여러분. 각자 개인 분석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 분석을 했을 때 이 경기 갈 수밖에 없어요. 갈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은 안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을 거예요. 자, 가도록 할게요. 바로 요 경기입니다. 헤이렌베 대 페에노르트. 요 경기입니다. 요 경기. 요 경기는 오늘 무조건 갑니다. 무조건 갑니다. 일단은 뭐 헤이렌베 쪽에 뭐 주포인 뭐 세바우인가 뭐신가 하나 결장이긴 해요. 타격은 있죠. 반대로 페에는 미드라인 뭐 인버미도 돌아왔고 그 기존에 이제 뭐 팀버라든지 뭐 플러스 알파 결장자들 좀 손해긴 해요. 근데 이제 요 경기 이제 중요한 점은 헤이렌베 뭐예요? 6컨 프롭 걸려있죠. 그리고 패 동기부여 없죠. 뭐 이기든 지든 비기든 뭐 순위도 변동도 안 돼. 아무것도 안 돼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일단 동기부여는 있다. 그거는 뭐 동기부여 있다고 무조건 이기나 강팀이 이길 수 있죠. 자, 이 경기 일단은 요걸 한번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. 뭘 봐야 되냐? 어딨노? 여기 있다. 자, 이 경기 일단은 지금 LADBGA를 봐도 지금 고에드는 그 컵 경기 우승해가지고 유로파 바로 진출이거든요. 그래서 5위, 6위, 8위, 9위 이렇게 플레이오프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를 하죠. 근데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죠. 자, 10위에 있는 시타르트 매치업 누구예요? 위트랑 하잖아요. 근데 시타르트는 이겨도 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저기 뭐 못 올라가요. 유로파 컨퍼런스 출전을 못해요. 프로 가서 이긴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신경 쓰겠어요. 딱히 뭐 이제 빨리 하고 쉬는 게 낫지. 그리고 상대 위트 원정에서 더 강한 팀 아닙니까? 찌밥팀도 아니죠. 그래서 약간 쟤네는 뭔가 좀 희마리가 없어졌다. 그리고 스파로테 방금 말했듯이 자력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PSV와의 경기다. 물론 이제 뭐 스파로테가 이길 수도 있긴 하겠죠. 이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희박하다.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보면은 네이미언이랑 붙는데 네이미언이 이제 8이잖아요. 둘 중 하나가 떨어지거나 뭐 진짜 뭐 경우의 수를 따져서 둘 다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좀 가능성이 희박하죠. 그 다음에 이제
흐로니 형이랑 즈볼레 이 둘이가 붙기 때문에 단도대 매치죠. 여기서 또 이긴 인간이 승점을 이제 먹고 뭐 이제 뭐 헤이렌베를 제치고 뭐 네이맨을 제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. 근데 헤이렌베는 오늘 페이랑 붙죠. 페이 강력한 팀 아닙니까? 근데 이 승점을 봐도 득실에서는 헤이렌베가 마이너스 17점으로 솔직히 다른 뭐 밑에 있는 팀들보다 실점들이 많아요. 그래서 득실로는 뭐 좀 힘들죠. 그 승점이 동률이 됐을 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승점을 좀 따놔야 되죠. 최소 뭐 1점이라도 1점이라도 따야 됩니다. 뭐 헤렌베 같은 경우에 비기고도 갈 수는 있긴 해요. 경우의 수 생각하면은 스타르트 지거나 비기고 스파르테 비기거나 지고 헤라클레스 지거나 비기고 그리고 가장 큰 뭐 중요한 부분이 흐로니언과 즈볼레가 둘 다 비겨야지 40점, 39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헤렌베가 비교도 올라가죠. 근데 이 경우의 수 너무 많잖아요. 그냥 결론은 헤렌베가 일단 이기면은 뭐 사실상 뭐 승점에서도 시타르트가 뭐 위트를 뭐 골 이제 폭격쇼 하면서 이기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올라가서 또 프로 해갖고 의미 없는 경기에서 올라가면 뭐예요? 출전을 못 하는데. 그렇기 때문에 헤렌베가 승점 3점만 따면은 거의 뭐 그냥 진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근데 이제 패가 승점 3점을 주겠냐 인간아,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오늘 등장하죠. 그게 바로 누구냐, 반페르시. 제가 시즌 초에도 말했지만은 반페르시가 이 헤이렌베 감독을 올 시즌 맡았죠. 근데 시즌 도중에 폐로 가버렸죠. 가버렸다. 근데 이제 헤이렌베의 공이 정말 크죠. 뭐가 크냐, 헤이렌베 감독했다가 감독한 것도 맞긴 한데 이 반페르시가 원래 유스 말고는 공식적으로 프로 감독을 맡은 팀이 없어요. 결국에 이제 첫 팀이죠. 근데 이제 받아준 이제 팀에다가 이제 거기서 폐로 이적까지 합의까지도 해줬다. 그리고 지금 폐에 동기부여 없다. 헤이렌베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막차 노린다. 헤이렌베에서 넘어가기까지도 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대주는 게 맞지 않나. 이 정도 해줬고 감독도 처음으로 유스 감독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프로 감독 시켜주고 거기서 또 시즌 도중에 합의로 인해서 경질도 아니고 합의로 해서 폐까지 보냈다. 이 오늘 대줘야지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경기 추가적으로 이 경기 보시다시피 특이점도 있어요. 특이점. 이 페노르트랑 헤이렌베 역사가 깊은 팀 아닙니까? 얘네들이 맞대결 해가지고 헤이렌베가 6연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. 6연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. 최대가 이제 5연패. 근데 지금 5연패 중이죠. 이런 특이점까지 있다. 그리고 감독에 대한 그 얽힌 스토리도 있다. 갈 수밖에 없죠, 여러분.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갈 수밖에 없어요. 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또 헤이렌베가 정배면은 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승부가 뜨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락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다면은 헤이렌베 풀쪽 보는 게 맞지 않나. 됐죠? 뭐 솔직히 이 정도 스토리 들었으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. 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뭐 헤이렌베 풀쪽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